안녕하세요. 교사 조아윤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7월 11일에 시행된 ITQ 엑셀 A형 기출문제를 MS 2016 버전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기초 데이터를 적어 놓았고요. 혹시 이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로 접속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아래를 보시면 플러스 버튼을 하나, 둘 누르셔서요. 3개의 시트를 만드시고 시트 1을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3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3개의 시트가 선택이 됐고요. A열 너비는 1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3개의 시트를 1로 바꿔줬으면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요. 제2작업이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시트 3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엔터 친 다음에 제3작업에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제1작업으로 가면 됩니다. 네, 제1작업으로 와서요. 파일 들어가서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찾아보기 눌러서 문서에 가면 ITQ 폴더가 시험장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문서에 ITQ 폴더를 만드시고 여기에 1, 2, 3, 4, 5, 6, 7, 8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험 번호가 없으니까 1, 2, 3, 4, 5, 6, 7, 8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요 수험 번호 8자리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제 1작업으로 왔으면 문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제를 넣어놨는데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열 바로 왼쪽으로 가서 전체 선택 눌러주시고요. 이거를 굴림 11로 변경해 주세요. 굴림 11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1행부터 4행까지는 행 높이를 25로 해주시고요. 5행부터 14행까지의 행 높이는 22로 해주세요. 확인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B사부터 입력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 입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여기 F4를 클릭해 주세요. F4를 클릭하면 여기가 2줄이 돼야 되는데 한 줄에 적혀 있죠. 그럼 더블 클릭을 하시고 B 뒤에다 커서를 놓고 Alt,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줄 바꾸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G4 더블 클릭하셔서 트 뒤에 커서를 놓으시고 Alt,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요. 줄 바꾸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요 행 높이가 좀 좁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4와 5행 사이에 커서를 갖다 대면 양쪽으로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행 높이가 딱 맞춰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문제에서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F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정렬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F5부터 F12는 쉼표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H5부터 H12도 쉼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G5부터 G12를 입력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입력하기 전에 먼저 여기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서 백분율에서 소수점 자릿수를 한 자리 올려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2.1이라고 입력을 하면 입력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여기 B13부터 D13까지 범위 지정하고 저희가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이거든요.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B14부터 D14까지 범위, F13부터 14까지 범위, G13부터 I13까지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요. 한꺼번에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B4부터 J14까지 범위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세요. 그리고 B5부터 J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F13, 14는 대각선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셀 서식 들어가서 테두리로 가서 왼쪽, 오른쪽 대각선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셨으면요. 이제 조건 첫 번째는 다 된 겁니다. 조건 두 번째 제목을 보겠습니다.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5월 프로모션 카드 순위를 입력한 후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입니다. 그러면 여기 삽입으로 가셔서요. 도형에서 저희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찾으면 되거든요. 요 네 번째 걸 클릭하시고요. B부터 G 가운데까지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도형 채우기는 노란색, 도형 윤곽선은 안 하셔도 되고요. 도형 효과는 그림자로 가서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오프셋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홈으로 가서 여기 글꼴은 굴림이에요. 굴림 24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색, 굵게니까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5월 프로모션 카드 순위라고 입력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목까지 지금 다 된 거고요. 조건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은 삭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와 걸리지 않는 곳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결제고요. 결제 입력해 주시고 옆으로 가서 담당, 옆으로 가서 선임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옆으로 가서 팀장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는요, 두 행을 합쳐서 저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나 눌러서 세로 쓰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범위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열너비와 행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정확히 몇으로 해라 라고 정해진 답은 없지만 보통 7.5로 많이 합니다. 그럼 담당부터 팀장까지 열너비를요 7.5로 해주세요. 7.5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가 입력된 부분은요 열너비를 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임 팀장이 입력된 행은요, 행 높이를 17.5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입력된 행 높이는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40으로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요.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로 와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요. 여기 붙여넣기 옵션이 나오면 여기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만들어졌고요. 원본은 범위 지정하고 모두 지우기 눌러주세요. 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B4부터 J4까지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라고 했으니까요. B4부터 J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입니다. 관리 코드 클릭, 연회비 클릭. 그래서 여기 채우기로 가서 주황 색깔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 I14를 봤더니 여기가 두 줄이네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B 뒤에 커서 놓으시고 Alt, 엔터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두 줄로 바뀌는데 14행과 15행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요 행 높이가 맞춰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로 가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 셀에 관리 코드가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14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저희가 관리 코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해주시고요. 원본 클릭하고 B5부터 B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
DJ2-31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까지 했고요. 이제 셀 서식 보겠습니다. H5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H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셀 서식은 그냥 오른쪽 버튼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홈에서 표시 형식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편하신 대로 눌러서 여기 들어왔으면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세 자릿수마다 쉼표가 있는 거니까 샵, 콤마, 샵30 클릭하시고요. 형식으로 와서 여기 커서를 놓으시고 이 뒤에다 명을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 하고 명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큰 따옴표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15,720명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명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마지막 F5부터 F12 영역에 대해 연회비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F5부터 F12 범위 지정하시고요. 왼쪽 위로 와서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연회비라고 적겠습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빈곳 클릭했다가 여기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연회비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딱 범위가 지정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건 윗부분은 다 했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해볼 건데요. 함수 첫 번째는 뭐냐면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랭크.eq 함수가 나오네요. 포인트 적립률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5 클릭해 주시고요. 는 하고 랭크.eq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포인트 적립률의 내림차순이니까 G5를 클릭해 주시고요. 쉼표. 그리고 순위를 구할 범위는 G5부터 G12입니다. 그런데 끌었을 때 범위가 바뀌면 안 되니까 F4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과 행 앞에 달러 표시가 들어와야 되고요. 쉼표 눌러서 내림차순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0이나 요 내림차순을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뒤에다 위를 붙이라고 하니까 Shift 7 눌러서 큰 따옴표에서 위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따옴표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5위로 나오죠. 그래서 포인트 적립률이 이 범위 안에서 5위다 라고 나옵니다.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관리 전,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직영점, 2이면 대리점, 그 외에는 이벤트 행사로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는 해주시고요. if 들어간 다음에 mid 함수 들어가 주세요. mid 함수는 여기에 관리 코드라고 했으니까 B5를 클릭하시고 쉼표. 시작 위치는 세 번째 글자라고 했으니까 3, 그리고 세 번째 글자 1이면이라고 했으니까 한 글자예요. 1. 그리고 가로 닫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1이면 직영점이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쉼표 해주시고요. 1이면 직영점이래요. 큰 따옴표 하시고 직영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이면 대리점이라고 또 다른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if를 한 번 더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if를 한 번 더 들어가 주시고요. 똑같이 mid 함수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 코드 B5 클릭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세 번째 글자 똑같죠. 쉼표. 그리고 2이면이라고 했으니까 2라는 숫자는 한 글자입니다. 그럼 1 해주시고요. 가로 닫고 는 2이면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쉼표 해주시고요. 2이면 대리점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쉼표.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 행사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를 몇 번 닫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if를 2번 썼기 때문에 가로를 2번 닫아야 되죠. 이렇게 2번 닫으시고요. 엔터 치면요. 대리점이라고 나옵니다.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신비 할인 카드 포인트 적립률 평균이라고 나왔는데 셀 서식을 이용하여 백분율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번에서 미리 여기 셀 서식을 들어가서 여기 백분율 눌러주시고요. 소수 자릿수 이렇게 2번을 눌러서 2로 만들어 놓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는 하시고요. 썸이프는
범위가 맞는지 확인할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 통신비 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통신비 할인이 적혀 있는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D5부터 D12까지 범위 중에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건 통신비 할인입니다. 그럼 D5 클릭해 주시고요. 이게 조건이죠. 그래서 범위 들어가고 조건 들어가고 이제는 합계를 구할 범위입니다. 합계를 구할 범위는 포인트 적립률이에요. 그럼 G5부터 G12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 적립률의 평균이니까 나누기를 해주시고 이 포인트 적립률의 통신비 할인만 찾아서 그 개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운트 if 들어가셔서 그러면 통신비 할인이 들어간 D5부터 D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콤마 그 다음 조건은 통신비 할인이죠. 그냥 클릭만 해도 됩니다. D5를 클릭해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통신비 할인의 개수를 세서 나누기 4만 거랑 똑같거든요.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1.87%라고 나오게 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수 합계라고 해서 카드사가 한국인 카드의 가입자 수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썸 나왔네요. 합계를 구하긴 구하는데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의 합계만 구한대요. 저희가 D가 들어가면 전 열조라고 해서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D썸 들어가서요. 꼭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B사부터 H12 범위 지정하고 쉼표. 이렇게 범위까지 지정을 했으면요. 이제 열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는 몇 번째 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번째 열이고요. 쉼표. 그리고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은 바로 카드사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24부터 25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가로 닫아주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요. 이렇게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의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5번째 함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연회비,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저희가 연회비를 아까 정의된 이름이 있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로 높은 걸 구하래요. 그럼 는 해주시고요. 라지 함수는 범위죠. 일단 범위는 연회비의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F5부터 F12 범위 지정하시고 쉼표. 두 번째로 큰 거라고 했으니까 2라고 입력해 주시고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 범위 안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 12만 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함수네요. 연회비, 국내 전용 해서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연회비, 국내 전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DJ2-312에 연회비가 얼마냐? 이게 여기 나오게 해야 돼요. 는 VLOOKUP 해주시고요. 저희가 VLOOKUP 들어가면 찾을 값 무조건 H14 클릭하시고 쉼표. 범위는 DJ부터 저희가 구할 범위는 연회비이기 때문에 B5부터 F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쉼표. 열번호는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입니다. 5 입력해 주시고 쉼표. 그 다음에 우린 무조건 정확히 일치죠. 그리고 가로 닫아주세요. 엔터. 네,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다른 걸로 관리 코드를 바꿨을 때도 딱 맞게 찾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걸로 놓을게요. 그래서 DJ2에 저희 연회비는 12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포인트 적립률이 3.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제목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B5부터 J12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저희 새 규칙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셨으면 여기 클릭해 주시고 는 해주시고요. 문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포인트 적립률이 3%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G5를 클릭해 주시면요. 열 앞에도 달러 표시, O 앞에도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이거는 G열과 O행을 고정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절대값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저희는 이 열은 고정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행은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해서 3%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F4를 2번 눌러주세요. 그럼 G열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오고 O행 앞에는 달러 표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해주시고요. 서식 들어가서 저희는 파랑 굵게로 하겠습니다. 굵게 클릭하시고요. 파란색 클릭.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확인. 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B5부터 J12까지 범위 정하고 다시 한번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요. 저희가 첫 번째 시트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다 한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이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작업 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그럼 제1작업으로 가서요. B4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제2작업 B2 클릭,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열너비가 이제 딱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제 B11부터 G11까지 범위 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을 입력을 하래요. 그러면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H11셀에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D-average 함수를 이용하래요. 그럼 H11 클릭하고 는 하시고요. D-average로 들어와 주세요. D가 들어가면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범위 지정하시고요. 열번호는 저희가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몇 번째 열인지 세어보세요. 그럼 7번째 열이에요. 7, 쉼표. 조건은 카드사가 한국입니다. 그럼 2부터 3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가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엔터 칠게요. 그럼 이렇게 나왔고요. 또 문제를 봤더니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 17,500원이 되려면 라이크 펌 퍼플의 가입자 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H11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요. 저희가 데이터로 가서 가상 분석을 눌러보세요. 여기서 목표값 찾기로 들어가서요. 찾는 값은 17,500원입니다.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요. 펌퍼플의 가입자 수예요. 펌퍼플의 가입자 수니까 H3을 클릭해 주세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7,500원이 되려면 펌퍼플의 가입자 수는 15,929명이다 라고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B11부터 H12까지 범위 정하시고요. 이것도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고급 필터 보겠습니다.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연회비가 5,000 이하인 이렇게 나왔으니까 관리 코드 가져오시고요. 연회비 가져오시면 됩니다. 관리 코드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연회비 클릭. 그래서 B2와 F2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요. B14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문자예요. V는 V 대문자 입력해 주시고 시작해서 어떤 뒤에 문자가 나온다는 건 별표입니다. 그래서 V 별표로 해주시면요. V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가 이제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하거나예요. 하거나. 이면서일 때는 같은 행, 이거나일 때는 다른 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C16에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연회비가 5,000 이하인 이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5,00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카드명, 프로모션, 카드사, 포인트 적립률 이걸 찾아야 합니다. 그럼 카드명 클릭해 주시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프로모션, 카드사,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률 이렇게 컨트롤 C 하셔서요. B18에다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드명, 프로모션, 카드사, 포인트 적립률 여기 가져왔고요. 여기 표 안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데이터에서 저희는 이제 요 고급 필터를 할 거니까 고급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시고요. 목록 범위가 지금 저희가 D-average 구한 데까지 되어 있죠. 요거를 저희는 B2부터 H10까지
10까지만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 클릭해서 B14부터 C16까지고요.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 B18부터 E18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요. 지금 여기서 하라는 건 다 한 거거든요. 여기 연럽이가 좁다면 B와 C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연럽이 넓혀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그럼 제3작업으로 가볼게요. 네, 제3작업 왔더니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1작업 가서요. B4부터 H12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제3작업 와서 B2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저희 아까랑 똑같아요. 붙여넣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럽이,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렬은 여기 평균 개수 들어간 이 프로모션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커서를 놓으신 상태에서 정렬을 해야 되는데 통신비, 커피 할인, 넷플릭스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림차순이 된 거예요. 그럼 내림차순은 정렬 및 필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눌러주세요. 그럼 통신비, 커피 할인, 넷플릭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정렬을 했다면 이제 카드사의 개수와 가입자 수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부분합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데이터에서 여기 부분합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그룹할 항목은 항상 여기 정렬한 기준, 그 정렬은 프로모션으로 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프로모션. 그리고 나서 여기 카드사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개수 눌러주시고요. 카드사 요걸 클릭해 주시고 가입자 수는 해지,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요, 요거는 해지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두 번째 거에서도 꼭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것 같으면 미리 해지를 해놓고 하셔도 됩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카드사의 개수를 했으면 이제 가입자 수의 평균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데이터에서 부분합 들어가서 저희는 평균으로 바꿔주고요. 카드사 해지하고 가입자 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꼭 여기 있는 해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윤곽을 지우래요. 그럼 윤곽 지우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에서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눌러주시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래요. 그럼 여기 조금 연럽이를 늘려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라는 부분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했으면 3작업도 완성하신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4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4작업 보겠습니다. 4작업은요, 지금 여기 카드명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가입자 수와 연회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카드명부터 라이크, 펌퍼플, 탄탄대로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입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청춘대로, 마일리지, 힙스터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에이스 플러스 눌러주세요. 네,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을 떼지 마시고 계속 누른 상태에서 가입자 수와 연회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가입자 수와 연회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F4부터 F6까지, F8부터 F10까지, F12, 그리고 가입자 수가 필요하니까 H4부터 H6까지, 그리고 H8부터 H10까지, 그리고 H12 범위 지정하시고 이제 컨트롤은 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삽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삽입에서 막대를 여기 2차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걸로 클릭할게요. 이 상태에서 차트 이동 누르겠습니다. 새 시트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제4작업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제4작업으로 입력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제4작업은 끌어다가 3작업 뒤로 놔주세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문제를 봤더니 이제 레이아웃 3번으로 하래요. 그럼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번 클릭해 주시고요. 스타일 1 첫 번째 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은 홈으로 가서 굴림 11입니다. 굴림 11로 해주시고요. 굴림 11로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예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 파랑 박엽지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영역은 가운데 있는 게 그림인데요. 그림은 도형 채우기 하얀 색깔 눌러주시고요. 배경 1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는 채우기가 흰색입니다. 도형 채우기 흰색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홈으로 와서 여기 있는 굴림 굵게 20이에요. 굴림 굵게 20으로 해주시고요. 가 첫 번째 거 눌러서 굵게 해주시고요. 글자색 검정색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력하겠습니다. 한국민 대한카드사의 가입자 현황이라고 입력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요. 이제 여기 제목까지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서식, 연예비 국내 전용 계열의 차트 종류, 그러니까 파랑 색깔 막대 한번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눌러주시고요. 보조축 클릭, 네,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표식을 마름모 크기 10으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꺾은 선형이 있는 걸 한번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저희가 마름모 크기 10으로 해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저희는 여기 계열 옵션을 채우기 및 선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식 눌러주세요. 그리고 표식 옵션으로 가셔서요. 기본 제공을 저희는 이제 마름모로 해야 되거든요. 마름모 클릭하고 크기는 1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요. 여기가 마름모 크기 10으로 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 레이블 값을 추가해야 되니까요. 에이스 플러스 한번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럼 28,944명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표식과 레이블 값까지 표식을 했으면 눈금선 볼게요. 이 눈금선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서식을 가서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로 가보겠습니다. 이 눈금선은요 파선이니까요. 여기 네 번째 파선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축은 0, 만, 2만, 3만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축을 한번 봤더니 10만, 20만, 30만, 40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단위가 안 맞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최소값은 0 맞고요. 최대는요 35만이 아니라 4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바뀌고요. 주 단위는 그럼 10만, 20만이니까 5만이 아니라 10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만으로 변경을 하면요. 이렇게 10만, 20만, 30만, 40만 이렇게 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축까지 했고요. 축 했으면 범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범례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네, 연회비 클릭하시고요. 편집 들어가서 여기서 느는 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연회비 국내 전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확인. 그리고 가입자 수 클릭, 편집에서 는 빼고요. 가입자 수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거든요.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에서 설명선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게 찾아서 여기 그려주시고요. 요 점은 그 노란 색깔 꼭지점을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홈으로 가서 채우기 없음 눌러주시고요. 글자색은 검정색,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력하겠습니다. 첫 연회비 100% 적립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 있으면 좀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른쪽으로 끌어주고요. 이렇게 맞춰서 비슷한 위치에 놓으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3작업, 2작업, 1작업 한번 들어가서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 했다면 빈곳 클릭했다가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